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취한 경찰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여성계는 스토킹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피감기관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지만 해당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최근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위기의식을 공감한 축산업자들이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북 지역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을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는 호남선 KTX 열차는 오후 1시 15분과 3시 20분 열차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며 내일부터는 오전 9시 5분 열차도 운행을 멈춥니다. 전주를 지나는 전라선 KTX 열차도 출발지인 여수 엑스포역을 기준으로 오후 4차례의 KTX가 5일간 모두 멈춰서는 등 호남선과 장항선, 전라선의 평균 운행률은 69.2%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열차 운행 일정은 승차권 예매 사이트인 레츠코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마음에 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경찰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전북 고창경찰서 A순경은 민원실에 온 여성이 돌아가고 난 뒤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처는 여성이 적어낸 민원 서류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직접 유출하고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문매와 함께 경찰 내사가 이루어졌지만 A순경은 결국 법적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A순경이 정보 처리자가 아닌 단순 취급자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A순경은 내부 감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청문 그쪽에서 이제 징계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뭐 남자가 생각하든 여자가 생각을 하든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공 업무를 보는 곳에서도 믿고 못할 것 같아요. 아무 일 처리도 못할 것 같고 처벌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여성단체들도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며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킨다는 경찰이 분명 여성의 동의 없이 일어난 행위이기에 지탄받아 마땅하고 징계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내부 징계를 한다곤 하지만 시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감이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찰이 답안지 조작 사건이 발생한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제 해당 사립고와 전 교무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 직원이 중간고사 채점 과정에서 한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했는데 학생의 아버지가 전 교무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피감기관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모 과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과 출장 현황, 인사 기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박 의원이 학교 방진망과 관련해 한 업체를 교육청에 소개했는데 담당 과장이 업체와의 만남을 거절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과장은 박 의원이 보복성 자료 요청뿐만 아니라 나에게 걸리면 죽는다, 한 번 죽어봐라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찾아와 소개한 것일 뿐이며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소통하는 데에서 조금 저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든가 그냥 협박합니까? 난 이거 협박이 아니라고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그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하지만 박용근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사업이나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5-6번에 걸치셔가지고 관련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많이 이제 느낄 만한 그런 게 있었죠.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었을 뿐 청탁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 완주 진안 임실공무원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피감기관의 공무원을 압박하는 도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상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심재생 사업으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오히려 원주민이 살던 자리를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전국 주요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전주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를 잡아보고자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비된 전주 갱리단길입니다. 젊은 감각의 상점들이 몰려들면서 침체된 거리는 활력을 찾았는데 높아진 임대료에 기존 상인들은 오히려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 하면 그 임대료를 생각할 때는 차후에 재계약할 때는 좀 부담이 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알려줘 건물주가 무분별하게 비용을 올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멸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 부동산에 참여하는 중개업소는 50곳. 임대료 상승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음식값도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관광객이 또 찾지 않게 되는. 사회적 부동산을 활용해보자는 전주시의 아이디어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한지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재 복원 작업에 투입될지 주목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팔복동 한지 공장을 찾아 전주 한지의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은 일본 화재를 대체해 우리나라 한지를 문화재 복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 대항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옛 대항방직 부지를 개발할 경우 전주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가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관련 예산 1억 8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고루 참여한 형태로 구성돼 내년부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인데 위원회 결정은 법적 강제성을 갖진 않습니다. 돼지열병 발병 이후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축산업자들이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축종을 불문하고 있다는 전염병에 소비자의 불신이 너무 커져서 이대로라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한우와 한돈, 양계, 토종닭, 낙농, 흑염소, 심지어 양봉까지 각종 가축을 키우는 축산인 대표가 자발적인 환경 개선과 동물의약품 안전기준 준수 그리고 철저한 차단 방역 등을 결의했습니다. 축사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부단 배출 받는 행위를 하는 농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너무 심각해
자칫 생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정 노력하고 변하고 해야만이. 실제 돼지열병 발생 이후 돈육 소비가 크게 줄어 가격이 30% 이상 급락한 것이 현실. 축종을 가리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병에 육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2006년 이후 조류독감은 6번, 구제역도 2번 발생해 질병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높자 농가의 환경 개선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연기할 계획입니다. 냄새라든가 그런 걸 악취를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서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대국민 약속이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1차 금속, 의복 등의 생산 감소로 1년 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5.4% 감소했고 2015년을 100으로 놨을 때 생산 지수가 87.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해 생산 지수가 104.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제를 개최했는데요. 무인 비행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 2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초까지 서울 용산역과 국회의원회관, 서울역 등에서 전시됩니다. 대상에는 드론 촬영 동영상인 세계를 향한 길, 새만금이 차지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산면의 청암산 오토 캠핑장이 시설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단위의 캠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청암산 오토 캠핑장이 최근 재개장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민간 위탁 절차를 마친 청암산 오토 캠핑장에 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정비했으며 농장 체험과 숲속 음악회, 명소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장은 방품림과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으며 각종 글램핑 시설과 찜질방도 갖췄습니다.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시설 보완해서 좋은 캠핑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청 로비에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아띠다방은 지원금 7천만 원으로 설치됐으며 매니저 1명과 바리스타 4명이 근무하고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 내년 준공 목표인 남원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재경 향후 기업인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계획이나 시책 수립에 자문을 맡게 되며 홍보 활동과 더불어 기업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남원시 발전과 또 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완주군 보건소는 전북대 치과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필요한 자문은 물론 진료와 예방관리로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돕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어제 연탄 7,500장을
전주시 완산구의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2015년부터 겨울을 앞두고 연탄 나눔과 김장 나누기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린 해삼이 도내 해역에 방류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해삼 종자 30만 마리를 부안과 군산 등 도내 해역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해삼은 6개월간 사육한 건강하고 우량한 종자로 성장이 빨라 2, 3년 후에는 판매가 가능한 크기로 성장해 육악원의 어가 소득이 기대됩니다. 전북대 약대 첫 편입학 경쟁률이 7대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2020 학년도 약대 편입학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원 외 포함 33명 모집에 256명이 지원해 7.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내년 1월 20일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인 피트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내년 4월 20일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검찰청은 어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내년 총선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출범한 검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에서는 총선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금품과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 비상 근무를 실시합니다. 잠정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생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만나 앞으로의 소송 일정과 소송 상대, 피해 배상액을 협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환경부가 제안한 피해자 구제 제도는 실질적인 방안이 못 된다며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무료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기 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산업단지 공단 측은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해화학 취급시설과 소재 부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무료 안전점검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가 기대되며 최근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에 따라 소재 부품 생산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호남 평야의 젖줄, 완경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오는 23일부터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전문 예술단체인 앙상블 리에티가 내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스페인과 남미 음악, 탱고가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이에스터 피아노 독주회가 모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해금 콘서트 풍류 음악의 밤이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휘묵회전이 갤러리 카페 오브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오늘 도청광장에서 있습니다. 제17회 사랑나눔 먹거리 장터가 내일 무주군청 차쉼터에서 기부물품 판매, 재능기부 등으로 열립니다.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오는 23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다문화 사랑축제를 엽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합니다. 전북 글로벌 골프 박람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에서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8도, 익산 영하 1도에서 7도, 동북권 무주 영하 4도에서 7도, 진안 영하 3도에서 7도,
서해안권 군산은 1도에서 7도, 고창 0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 김제, 부안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좋음 수준을,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